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왕이면 지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 우리의 민낯을 까발리는 아주 듣기 불편한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으니 밝은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Lady First!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능력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자신과 아이에게 지원해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특히 임신기간 동안에는 식량 등의 자원 수급 능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남편의 자원 조달 능력, 즉 경제력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편의 꾸준한 자원 조달이 필요했죠. 이게 뭔데? 입이 여럿인데 이걸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틴다 카노? 먹을 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우야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김씨네는 잘만 잡아오드만. 내일 다시 나가볼게. 일단 그만해도. 경제력이 풍족한 남성은 질 좋은 영양을 아이와 자신에게 공급해 주었죠. 고생 많았어요, 여보. 고생은 무슨 식은 죽 먹기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을 골라 아이를 낳았던 여성들은 제대로 된 자원을 지원받지 못해 후대까지 유전자를 남기게 될 확률이 낮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돈 잘 버는 능력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욱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높은 사회적 지위는 곧 경제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과 아이가 더욱 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한 남성은 더 좋은 음식과 더 넓은 토지를 제공하고 지위가 낮은 아버지는 해주지 못하는 기회를 자식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위가 높은 남성은 더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와, 김씨는 마누라만 4명이네. 니 부럽나? 그럼 부럽지. 안 부럽겠나? 김씨는 저번에 혼자서 곰도 잡았다. 니는 조그만 산토끼 한 마리도 쩔쩔매제? 쩔쩔맨 적 없다. 내가 등신이제 이런 걸 뭐 좋다고 골랐을꼬? 여성 입장에서도 지위가 낮은 남성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위가 높은 남성의 여러 명의 아내 중 하나가 되는 쪽이 이익이 많았을 테니까요. 남성의 나이는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보통 쌓아놓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남성보다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경험과 지식, 신체 능력이 높았습니다. 여성이 대체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젊은 여성은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2살 정도 많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면성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망이 큰 남성은 높은 지위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지위는 자연스레 높은 경제력, 많은 자원이 딸려오기 때문에 야망이 큰 남성, 그리고 그 야망을 실현해낼 근면성이 높은 남성이 야망만 크고 게으른 남성보다 더욱 매력적인 것이죠.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 뒷면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높은 지능을 가진 남성에게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더 나은 경제적 지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 많은 양질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지능이 낮은 아버지는 좀처럼 해주기 힘든 훌륭한 플러스 요소죠. 지능이 높다면 경제적인 자원을 지능이 낮은 남성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니 그거 아나? 저번에 김씨 곰한테 크게 다쳤다던데. 알고 있다. 덩치가 산만하다던데. 알고 있다가 아니라 멍충아,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이가? 호들갑 그만 떨어라. 다 생각이 있다. 그건 또 뭔데? 곰더치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여기 걸리면 두동강 날기다.
또한 지능이 높은 남성에게서 낳게 될 아이에게도 아비의 높은 지능이 유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두동강 났네. 몸보다는 머리를 써야지. 역시 내 남편이다.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 아이가. 키가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힘이 센 남성은 여성에게 생존을 위한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세고 몸집이 더 클수록 약탈자와 포식자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더욱 잘 보호해주면 물론 나아가 이런 특질이 이 남성으로부터 낳게 될 자식에게 유전될 테니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죠. 키가 큰 남자, 운동하는 근육질의 남자, 그리고 떡 벌어진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를 매력적이라 여기는 것도 이런 심리겠죠. 건강하지 못한 남성은 배우자로서 선호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면역력이 낮다면 질병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나 출산 후 아이가 아직 어릴 때 꾸준히 자원을 제공해야 할 남편이 일찍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심하면 전염성 질병을 달고 와서 자신과 아이에게 전염시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런 허약함이 자식에게 유전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는 얼굴과 몸의 대칭성, 그리고 남성적인 얼굴입니다. 비대칭적인 체형이나 얼굴은 건강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또한 비대칭적인 불균형한 체형이나 얼굴을 가진 남성은 대칭적인 신체와 얼굴을 가진 남성에 비해 몸집도 작고 지능지수도 낮은 경향이 있죠. 남성적인 얼굴은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약한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적게 줄여버리기 때문에 남성적인 얼굴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의 폭격을 여유롭게 감당할 만큼 면역력이 높은 남성들은 남성적인 얼굴을 갖게 되죠. 남성 호르몬이 높은 얼굴은 눈두덩이가 돌출되고 턱이 길고 커지며 광대뼈가 돌출됩니다. 이는 높은 면역력, 즉 건강하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흔히들 남성미 있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얼굴 역시 대칭적이고 눈썹뼈가 부각된 얼굴입니다. 헌신적인 남성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보다 더 많은 자원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육아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죠. 헌신적이지 않은 남자는 아내와 아이에게 자원을 쓰는데 인색할 것이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 후에도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려 아내와 아이가 온전히 받아야 할 자원의 일부가 다른 여성에게 흘러나갈 수 있죠. 헌신적인 남성을 싫어할 여성은 없겠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여성도 나쁜 남자지만 자신에게만큼은 헌신적인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걸 상쇄할 만큼 너무 잘생겼거나 적합성이 맞아야 서로 결이 엇갈리지 않고 단단히 결속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과 어느 정도 성향이 맞아야 분쟁은 줄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성은 조용한 여가 시간을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여성은 요란한 파티나 시끌벅적한 장소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길 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시끄러운 곳 딱 질색이라고 했잖아. 자기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냥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어디가 덧나? 덧나는 게 아니라. 아, 됐다. 그럼 당신은 내가 주말에 독서 모임 가자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따라온 적 있어? 뭔 소리야? 따라가줬잖아. 그랬지. 하도 좀이 쑤셔하길래 내가 불편해서 책도 못 펴보고 나왔지. 이것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걸 굳이 왜 알아야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이 상대방의 니즈를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성은 여성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